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 피싱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직 검사 때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휴대폰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이러면서 저보고 2차 신청을 하라. 1차 신청을 제가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점이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이 거기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대출 신청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전화번호까지 이제 거기가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 계좌 전화번호가 02 이렇게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범인들이 070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호는 070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으니까 이 번호를 변작을 합니다. 다른 번호로 바꿔요. 우리가 이제 쉽게 받을 수 있게 뭐 02로 하든지 010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한 몇 년 전에 어떤 여자분인데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이 26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이제 그 피해자한테 이제 그 문자가 가요. 등산 장비 그 당신이 구매한 그게 간다 그러면서 결제 전표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분이 등산 장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자가 오니까 그 밑에 써 있는 그 연락처 그 번호로 그게 031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걸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뭐가 잘못됐네요. 당신 그 통장이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그게 그 범인들의 거기에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체국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4일 동안 우체국에 가서 26억을 인출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찾는데 은행 직원이 묻거든요. 문진표, 우리 병원 가면 문진표 하듯이 물어보는 게 혹시 많은 돈을 이렇게 인출하는데 혹시 그 어디서 전화 받은 적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적 없다. 왜 인출을 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범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은행이나 그 우체국 직원들도 이 범인들하고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적당히 둘러대라 그랬는데 이분이 좀 젊은 물이나 지금 이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돈을 다 찾았죠. 그래서 돈을 다 전달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범인들은 잡혔는데 돈이 다 뭐 딴 데로 다 갚으리고 회수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막을 수 있었던 게 연락처 전화번호가 변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피해를 안 당했을 텐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우체국 창구에서 그 체크리스트 체크할 때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또 예방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돈을 다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 스미싱의 특징은 첫째, 오는 연락처,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연락처가 항상 변작된 번호입니다. 그래서 꼭 궁금해서 꼭 연락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인터넷 들어가서 번호가 변작됐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다면은 뭐 다른 전화로 한다든지 꼭 이걸로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꼭 전달해달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좌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통장으로 넣으면은 현금 인출기죠. 이렇게 자동화 기기에서 뽑는 경우는 30분 안에는 바로 현금을 못 뽑거든요. 또 은행에서 또 현금을 뽑게 되면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범인들은 꼭 현금으로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직원이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개인한테 찾아와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납치 빙자형, 인지링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납치해서 지금 장기를 뗀다, 돈을 안 보내주면 뗀다 뭐 이래가지고 가족들, 자녀들의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그 가족의 전화번호로 이 번호를 변작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걸려온 전화가 진짜 우리 가족 전화번호고요. 그 다음에 막 비명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그 가족 전화번호로 왔으니까 그 번호로 생각하면 들리는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 애가 아닌데도 우리 자녀인 것처럼 막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꼭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맞는지. 그래서 이 당의 이 휴대폰으로는 좀 그렇고 딴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범인들은 전화를 못 끊게 계속 합니다.
계속 전화통을 붙들고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휴대폰 말고 뭐 쪽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그걸로 한번 실제로 확인해라. 실제 제 그 대학 선배가 이사하다가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 납치해서 장기된다고 하면서 비명소리가 들려가지고요. 그 다행히 이제 부부가 같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남편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아들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 당한 이 선배 부인이 그랬답니다. 에이,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지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실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꼭 이 해당 전화 말고 딴 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보면 이제 대면 편취형 그래가지고 만나서, 근데 그전에는 이제 계좌로 돈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이 통장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면 편취형인데요. 이게 많아져가지고 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이게 2023년 11월 17일부터 이제 개정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통장으로 준 것 말고 만나서 준 것도 보이스피싱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처벌도 종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기죄, 그러니까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징역, 그 다음에 또는 그 범죄 수익의 3배 또는 5배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그 특징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립시켜서 최면 걸기. 내가 이렇게 용어를 줬는데요. 보면은 그래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옆에 누가 있냐. 또 일례로 이제 그 일행들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범인이 지금 혼자 있냐 물어보기에 지금 일행들하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옆에 누가 있으면은 이게 뭐 그 잡음이 들어가서 뭐 증거로 쓸 수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우리 사기죄에 있어서도 그 사기를 이렇게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옆에 딴 사람이 있다면 상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의를 하게 되면은 보이스피싱인 줄 금방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혼자 있냐 물어보면은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그 다음에 전화를 끊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전화를 걸어서 최면 상태를 유지해야죠. 오랜 시간 동안 전화를 못 끊게 하면은 이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은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된다. 지금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근데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그 책임이 있거든요.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당신은 지금 그 계좌가 이렇게 이용됐으니까 그 범인들과 공범이다. 그러니 당신이 무죄임을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사를 할 테니까 거기에 잘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데 이 피해자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고 네가 무죄임을 갖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거짓말을 강요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사례에서 은행의 그 직원들도 다 공범이니까 적당히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적당히 둘러대라는 거죠. 이게 돈을 찾을 때 거액의 현금을 찾을 때는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찾는지. 혹시 뭐 어떤 외부 사람들로부터 뭐 전화 받고 돈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왜 내가 지금 돈을 찾게 됐는지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제3자가 판단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뭐 강압수사, 협조수사, 이건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수사, 임의수사 이런 용어를 쓰지 강압수사, 협조수사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쓰는데 뭐 그런 용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된다. 안전계좌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직원이나 수사관이 가면 돈을 전달해라.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이죠. 돈을 전달하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대출 있죠.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 은행 대출을 또 싼 걸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거, 그런 경우에 이게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거는 뭐 기존 그 약관 위반이다. 말도 안 하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해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 뭐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걸려온 전화 딱 들으면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다 판단되면 일단 끊어버려야 되고요. 문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 아예 그냥 대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있으니까 내 휴대폰으로는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폰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번호를 변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작된 번호로 대부분 오기 때문에 꼭 그 번호로 확인을 해야 된다. 아예 처음에 무시하면 되지만 그래도 꼭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그거를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번호를 갖다 입력을 하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그 해당 관서의 그 주소하고 지도가 뜹니다. 지도가. 근데 그게 변작된 경우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뜹니다. 이거는 100% 이제 변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검색이 되고요. 돈을 내가 만약에 모르고 보냈다 그러면은 30분 내에는 그 자동화기기, 그러니까 그 현금 인출기나 이런 데서 바로 돈을 못 뽑습니다. 30분 안에 바로 신고를 해야 그 계좌를 동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 30분이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오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심약한 사람들은 그 지연 이체제도, 보통 이제 돈을 내가 송금한다고 입금을 하더라도 3시간이 지나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은행에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신청해 놓으면 상당 기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 수법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마시고요. 문자, URL 이런 거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